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그레이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예요. 그레이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느 한 시골 마을에 있었던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그레이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오늘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그레이님께서 말씀해 주실 내용 자체가 한 시골 마을에 또 있었던 무서운 이야기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어떤 이야기인지는 같이 한번 들어봐야 되겠지만, 그때 네네. 당시 위치 같은 거나 이런 것도 지금 로드뷰로 또 보내주시기도 하셨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게 대략 언제쯤 이야기일까요? 이게 한 15년에서 17년 정확히는 기억은 안 나는데, 예. 제가 지금 30 후반인데 20대 초반에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천천히 그때 당시 이야기 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이리십니다. 크레이저! 먼저 이야기의 큰 주제는 산에 있는 빈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빈집. 빈집이 이제 주가 될 것 같고, 이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인물은 저와 그 다음에 저희의 외삼촌, 외갓댁의 사촌형이 이제 둘이서 겪은 이야기인데, 먼저 말씀을 드릴 게 제 이야기가 막 네. 영가라고 하나요? 뭐 그런 귀신. 귀신이 등장해서 저희가 도망을 다니고 그런 거는 아니고, 네. 당시에 겪었던 아주 기분이 좀 많이 나쁘고 묘했던 불쾌할 그런 수 있는. 순간들을 제가 떠올려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준비를 한 이야기가 이게 중간중간 시간을 계속 뒤로 가고 또 뒤로 가고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제가 최대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감사합니다. 네네네. 제가 지금 30 후반인데 정확히는 기억은 안 나지만 이제 20대 초반에 겪은 일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5년 정도 된 일인 것 같아요. 당시에 제가 강원도 산골 시골 마을에 살았었는데 여기가 워낙 사람이 적은 동네고 그래서 딱히 사건, 사고가 없었던 굉장히 조용한 동네였거든요. 네. 이런 산골 마을 특징이 어떤 일이 하나가 발생을 하면은 그게 온 동네에 소문이 막 다 나버리는 그 정도로 좀 한적한 동네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방 나는구나. 예. 아무래도 사람이 적고 워낙 이벤트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당시에 지금도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 동네에서 살 때는 이제 이장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마을에. 마을 이장님이 있었는데 이게 좀 아저씨들끼리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네. 풍습이 좀 있었고 그래서 당시 제가 그 일을 겪었을 때는 때마침 저희 아버지가 이장을 하실 때 그 일입니다. 제가 어느 날 20대 초반 때 가족들이랑 아침 식사를 하는데 그날따라 아버지가 아침 식사 때 유독 안색이 별로 좋지가 않으신 거예요. 예. 뭔가 표정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식사를 하시다가 마치 내가 이 상황에서 밥을 먹는 게 맞냐, 난 도저히 못 먹겠다라는 식으로 그냥 수저를 이렇게 탁 내려놓으시고 어떤 약을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예? 근데 당시에 저는 약을 잘 안 봤으니까 그냥 멀리서만 봤으니까 그게 저희 아버지가 가끔 소화가 안 돼서 소화제 같은 거를 드시는데 그냥 그거를 또 드시나 보다 이렇게 여기고 저는 밥을 계속 먹었죠. 근데 아버지가 약을 드시고 일을 하려고 나가셨는데 옆에 계시는 엄마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게 소화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지금 청심환을 먹고 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청심환이라고 하면은 면접 보기 전에 뭐 긴장됐을 때 먹거나 맞아요. 막 진정하려고. 예. 아무튼 아버지가 청심환을 드시고 아버지는 일을 하러 나가셨고 아버지가 왜 청심환을 먹게 됐는지를 엄마가 그 식사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버지가 동네에서 한참 이장 역할을 하시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동네에 어떤 불만인 일들을 이게 좀 해결되었으면 하는 것들을 아버지한테 와서 소위 말해서 민원을 넣잖아요. 아버지는 당연히 이장이시니까 이제 그 현장에 직접 가서 그거를 해결을 해주고 예. 뭐 갈등이 생기면은 중재를 해주고 그런 걸 하셨었는데 그때 마을에 저희 동네 뒷산이 있어요. 산골 마을이다 보니까 뒤에 이제 산이 있는데 거기에도
집이 많지는 않지만 좀 드문드문 이렇게 집들이 몇 가구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뒷산에 사시는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이제 저희 아버지를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자기가 저기 뒷산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아침 저녁으로 자기가 그 산길을 걸어 다니는데 어떤 집 앞으로만 가면은 심한 악취가 너무 난다. 그래서 자기가 도저히 그 길을 걸어 다닐 수가 없다. 악취가 너무 심해서 자기 살이랑 옷에도 다 벨 지경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그 집을 가볼 수는 없고 이제 저희 아버지한테 당신이 이장이니까 좀 가서 냄새 원인을 좀 찾아봐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그 말을 듣고 알았다고 하시고 혼자 가기에는 조금 꺼림칙해서 같이 갈 친구분한테 연락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아버지랑 아버지 친구분이랑 두 분이서 이제 산을 올라가셨는데 여기에서 제가 그 산길을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로드뷰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때 그 산을 그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다 숲길이고 그냥 가운데 길 하나만 딱 나 있는데 그래서 차 한 대가 딱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길이 나 있고 이제 그 길을 중심으로 양쪽에 듬성듬성 이렇게 집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민원이 들어온 그 집이 말 그대로 산길 안쪽으로 계속 들어가다 보면은 오른쪽에 약간 언덕 같은 그런 곳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그 집이 있는 거를 저도 알고 있거든요. 이제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집이 바로 그 집이었던 거죠. 근데 제가 그 집이 어딘지를 아는 게 제가 그 동네에 살았을 때 이제 20대 초반 때 그 사진이랑 영상 찍는 거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혼자서 카메라를 들고 그 산을 종종 갔었어요. 시골이다 보니까 뭐 딱히 뭐 찍을 만한 게 그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근데 낮에도 그 산길을 올라가다 보면은 이게 사람이 아무도 없다 보니까 굉장히 스산한 기운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밤 되면 엄청 무섭겠네요, 여기. 아, 예. 그래서 여기서 혹시 이제 두 번째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은 제가 빨간색으로 그렇게 칠을 했는데 이게 로드뷰로 보니까 그 사건 이후로 이게 철거가 돼서 집이 사라졌는데 집이 그 위치에 그렇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옛날식 구조의 집이 그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 집이 거기 있다라는 거를 알고는 있었죠. 예. 근데 그것보다도 그 집에 대해서 제가 더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이유는 예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시점보다 더 뒤로 가서 제가 초등학교 때로 다시 돌아가면은 제가 한 초등학교 4학년에서 5학년 정도였을 것 같아요. 그때 저희 동네 별명이 그 런닝이라고 불리는 아저씨가 한 분 계셨었거든요. 런닝? 네, 런닝이라고 불렸는데 예. 이 아저씨가 날씨랑 계절이랑 뭐 상관없이 1년 내내 그 줄무늬 런닝 셔츠만 입고 그냥 돌아다니셨던 분이 계셨었어요. 아저씨의 상징. 예. 그래서 그 아저씨가 보면은 막 수염도 안 깎아가지고 턱에 수염도 엄청 막 덧스르겠고 머리도 장발이라서 뒷머리는 어깨까지 닿고 앞머리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렇게 눈을 다 가릴 정도로 덥수룩하게 길렀었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딱 봐도 항상 기름져 있었고 옷에도 그렇고 머리도 항상 뭔가 이렇게 좀 지저분한 인상이 되게 강한 아저씨였는데 네. 그래서 앞머리가 항상 가리고 있으니까 아저씨 눈을 좀 못 봤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기는 해요. 네. 남자는 아무리 앞머리가 생명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교 때는 이게 좀 워낙 짓궂어가지고 사실 그런 아저씨를 보면은 저희가 막 놀리면서 이렇게 보냈었거든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제 그 아저씨가 동네에서 지나가면은 우리가 막 런닝 지나간다 이러면서 막 뛰어가고 그러면은 아저씨가 우리 쪽으로 막 뛰어와서 점프해서 막 발차기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었는데 어느 날도 놀이터에서 막 그 런닝 아저씨 놀리면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저희 엄마가 저희가 그렇게 놀고 있는 거를 봤던 거죠. 집에 가서 엄마가 그 아저씨 놀리지 말라고 엄마가 막 저를 진짜 뭐라고 하시면서 그때 엄마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아저씨의 본명을 말씀하시면서 저 아저씨가 원래는 정신이 멀쩡했던 아저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일용직 노동자 아저씨였는데 그 동네에서는 되게 착한 아저씨였대요, 엄마 말로는. 근데 약간 술을 먹으면은 밤늦게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
그런 술버릇이 있었는데, 근데 그 아저씨가 또 그날 이렇게 술을 먹고 산을 올라가는 거를 어떤 할아버지가 또 봤다는 걸 이제 어머니가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 아저씨가 술을 먹고 산을 올라갔는데 한동안 안 보이다가 갑자기 며칠 뒤에 나타나서는 그냥 러닝 셔츠만 입고 막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돌아다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머니 말씀으로는 저는 그 아저씨가 그러는 거를 실제로 못 봤는데 가까이서 보지를 못했으니까 아저씨가 혼자 막 뭐라 막 중얼중얼 거리면서 눈동자도 완전히 돌아가가지고 그 시계로 치면은 3시랑 9시 약간 양쪽 눈이 이렇게 양쪽으로 벌어져서 침도 막 질질 흘리면서 그렇게 다녔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렇게 동네를 막 돌아다니다가 이제 동네 할아버지들이 저렇게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왜 저렇게 정신이 나갔나 그런 의문을 갖고 있다가 그 아저씨가 밤만 되면 자꾸 어디를 가길래 예. 이제 동네 할아버지 한 분이 대체 어디를 가나 어디를 가길래 저렇게 정신이 나가는 건가 하고 살짝 뒤를 쫓아갔었죠.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그 산길을 올라가서 그 집으로 직접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아, 예? 네, 근데 그 집이 누가 봐도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사실 뭐 마음만 먹으면은 누구든지 그냥 문을 열고 막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집이었는데 예.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더 그런 집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 집이 있다라는 거를. 그래서 다시 20살 초반대의 얘기로 돌아오면은 네. 아버지가 친구분이랑 같이 가는 거였기 때문에 그 집에 가는 거를 알고 있었지만 큰 거부감은 없었다 그래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뭐 냄새가 난다 한들 워낙 오래된 집이고 그게 약간 완전히 초가집은 아닌데 시골 가면은 좀 볼 수 있는 오래된 집 그런 네. 집이었는데 동물의 배변 냄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동물이 썩어서 나는 냄새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에 이제 그 집으로 올라간 거죠. 근데 아버지가 그 산길을 올라갔는데 이 근처를 가니까 정말 그 할아버지 민원처럼 엄청 코를 찌르는 냄새가 확 났다 하더라고요. 아버지 말로는. 근데 그 냄새가 정말 어느 정도였냐면은 코를 막았는데도 그거를 뚫고 막 들어올 정도였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집 앞까지 갔는데 그 집이 현대주택처럼 뭐 대문 있고 신발장 있고 이런 식이 아니라 그냥 우리 옛날 집 보면은 돌멩이로 된 턱이 이렇게 있고 올라가면은 약간 초가집처럼 양쪽으로 이렇게 문을 여는 뭐 그런 집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집 앞에까지 딱 가서 아버지가 악취를 겨우 참으면서 방문을 이렇게 활짝 열었는데 열자마자 어떤 시커먼 덩어리가 순간 문 밖으로 떼굴떼굴 굴러서 막 떨어지더랍니다. 아버지 앞으로. 근데 엄마 말로는 당시 아버지가 뭐가 자기 앞으로 이렇게 훅 다가오니까 자기가 본능적으로 피하기는 했는데 그게 바닥에 떨어져서도 그거를 인지하고 받아들이기까지 한참이 걸렸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검은색 덩어리가 알고 보니까 썩어가고 있던 여자 시신이었던 거예요. 시신 머리요? 아니요. 진짜 그냥. 시신 자체? 네, 그냥 시신 자체가 문을 열자마자 그게 앞으로 떼굴떼굴 굴러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당시 말씀으로는 살은 뭐 군데군데 시커멓거나 아니면 이게 군데군데 갈색이거나 그랬고 얼굴 피부도 이게 좀 썩어가고 있었고 긴 머리카락이 예. 이 썩어가는 피부에 이렇게 스티커처럼 눌러붙어가지고 이게 완전 등 쪽에 붙어 있었다 하더라고요. 예. 그 여성분은 당연히 죽어 있으니까 눈을 감고 있었고 이 목이랑 얼굴 쪽 피부가 좀 파랗게 떠 있었고 목 쪽에 약간 밧줄 같은 자국 그런 게 시커멓게 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신은 아니었고 말 그대로 시신이었는데 그때 아버지가 정신이 막 혼미해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그래서 머릿속에 막 뇌가 내 몸이랑 막 따로 노는 기분이 들면서 주변 소리가 다 차단이 되면서 옆에 친구분이 놀래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게 막 들리지가 않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내가 고개를 빨리 돌려야겠다고 마음먹었는데 눈이 아예 떨어지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아버지 말로는. 한참을 그러다가 아버지 말로는 어떤 커다란 존재가 자기 머리를 막 감싸면서 귀랑 입이랑 아무튼 감각기관을 다 막는 느낌이었다고 했어요. 근데 겨우 정신을 차리면서 다시
정신이 딱 들어와서 아버지가 뒷걸음질을 치면서 막 욕을 하면서 뒤로 뛰어갔어요, 아버지가. 그런 다음에 일단 그 집 쪽이랑 최대한 먼 쪽으로 뛰어가서 예. 급하게 핸드폰을 꺼내서 119에 신고를 했고, 그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서 분들이 오셔서 그 시체를 이제 수거를 해갔습니다. 근데 이게 워낙 조용한 동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보니까 구급차 오고 경찰차 오고 이러니까 막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거를 막 구경을 했던 거였죠, 당시에. 그래서 그때 이후로 아버지가 너무 놀래서 일주일째 청심환을 드시고 계셨다 하더라고. 심장이 계속 뛰고 이런 것 때문에. 그때 제가 밥을 먹으면서 이제 엄마한테 그 얘기를 들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좀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한 3, 4개월 정도 지났던 것 같아요. 이제 명절날에 저희 동네 외가 쪽 사촌 형 한 명이 이제 저희 집으로 놀러 왔어요. 네. 이게 보통 남자들이 자기 친구 빼고는 좀 사촌 형이랑 또 친하잖아요, 보면은. 네. 제가 그래서 그 형이랑 저희 동네에서 그냥 이렇게 시간을 때우면서 놀다가, 사실 그게 좀 시골이다 보니까 정말 할 게 없기는 하거든요, 동네 자체가. 둘이서 계속 걸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그게 생각이 난 거죠. 형, 저기 올라가면은 어떤 집이 하나 있는데 그때 여자 죽어가지고 뭐 자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시체도 나왔다. 그래서 119도 막 왔었고 아무튼 난리가 났다. 예. 근데 그 얘기를 했더니 사촌 형이 이제 씩 웃는 거예요. 재밌는 게 생겼다고. 그래서 어차피 나랑 같이 있으니까 우리 둘이고 대낮이니까 거기를 한번 올라가 보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워낙 할 게 없고 이러니까 또 이 형이랑 같이 가면은 또 괜찮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거기를 갔죠. 근데 그 집이 옛날부터 좀 안 좋은 소문도 많이 돌던 집이었고, 그다음에 지금 다시 또 기억이 나는 게 그 집이 정말 기분이 나빴던 게 뭐였냐면은, 네. 제가 예전에 사진 찍으러 몇 번 올라갔었다 했잖아요. 그 산 쪽에. 근데 그 집 앞에 약간 얕은 개울 같은 게 이렇게 흐르는데 거기에 보면은 휠체어 하나가 바퀴가 예. 부러진 채로 좀 엎어져 있고, 그다음에 우리 병원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약간 시신들한테 덮는 그런 하얀색 천 있잖아요. 예. 그게 이렇게 피가 묻은 상태로 개울가에 이렇게 쫙 펴져갖고 막 버려져 있고 그랬던 집이어가지고 네. 그 존재 자체로 그냥 굉장히 기분 나쁜 집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이 형이랑 좀 같이 가면은, 더군다나 이 형이 군대를 또 수색대 출신이어가지고 예. 자기가 막 북한 사람이랑 대화됐다 맨날 이런 허풍 떠는 형이 있는데, 네네. 네, 그래서 예. 오후 한 3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해가 아직 안 졌을 때니까. 그래서 예. 이제 둘이서 그 산길을 다시 올라갔습니다. 근데 올라가면서 제가 형한테 그런 얘기는 했죠. 어쨌든 우리가 같이 가기는 하지만 룰을 하나 정하자. 우리가 조금이라도 한 명이 이상한 기운이나 징조가 느껴지면은 진짜 누구 하나 할 거 없이 그냥 서로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자라고 소리치자. 그러면 우리는 뭐를 보고 있던지 간에 그 소리를 들으면 무조건 뛰어나오는 걸로 약속을 하자라고 오. 이렇게, 네, 만일의 사태에 또 대비해서. 이제 그랬더니 그 형이 웃으면서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게 철조망 건너편에 있는 북한군들이라고, 자기는 그런 환경에서 군생활 했다,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어쨌든 저는 암묵적으로 동의한 걸로 알고 네. 갔죠, 그 길을. 멀리서 이제 다시 그 집이 딱 보이는데 굉장히 쎄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예. 물론 제가 좀 약간 이과 출신이고 뭐든지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는 실존하지 않는다 이런 걸 또 믿는 주의라서 뭐 기분이 엄청 나빴지만 이거는 그냥 내 뇌가 일으키는 뭐 인지 오류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고 그냥 딱 그 집 앞에 섰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집 예. 앞에 서자마자 도망가고 싶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공기의 밀도가 엄청 막 압축된 듯한 그런 공간에 내가 딱 들어와서 뭔가 알 수는 없지만 꽉 막힌 공간에 들어온 느낌이 들었고, 예. 제 몸과 제 귀를 완전히 틀어막는 느낌이었거든요. 우리가 막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들리는 생활 노이즈가 완전히 차단된 느낌이었고, 굳이 비유를 하자면은 이렇게 시끄러운 환경에 있다가 약간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쓴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소리가 다 차단이 되니까 엄청나게 막 기분이 나빴는데, 친척 형은 그냥 야 뭐하냐 하면서 문 열고 탁 들어가 버린 거죠, 거기를. 저도 용기를 내서 그 뒤를 따라 들어갔는데
엄청 기분이 나빴어요. 들어가자마자 어떤 미래의 나라는 존재가 지금의 나한테 빨리 도망가라고 막 경고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면서 시야도 좀 좁아진 느낌이 들었고, 근데 일단 좀 눈에 띄었던 거는 문을 열자마자 바닥에 있던 어떤 자국이었는데, 이 여자가 밧줄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좀 오래됐는지 아니면 밧줄이 약한 거였는지, 그냥 뭐 제 추측이지만 예. 줄이 끊어져가지고 이게 시신이 바닥에 쿵 하고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문을 열자마자 바닥에 사람의 엉덩이 모양이랑 다리가 이제 약간 V자 형태로 살짝 벌려진 모양이 바닥에 그대로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여서 장판이 썩어가지고. 헐. 그래서 딱 그 부위만 이렇게 장판이 썩어서 갈색으로 좀 물들어 있었고, 바로 옆에 밧줄의 일부가 좀 떨어져 있었고, 예. 이제 자연스럽게 위를 보니까 그 천장이 우리가 일반 아파트에 있는 그냥 도배된 천장 이런 게 아니라 약간 나무들을 막 이어가지고 만든 그런 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매달았던 것 같아요. 제가 네. 봤을 때는. 그래서 그거를 딱 보고 있는데 엄청 기분이 나쁘죠. 여기가 사람이 실제로 죽었던 장소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어쨌든 그거를 저는 최대한 안 밟으려고 발을 이렇게 피해가지고 안으로 쓱 들어가서 이제 벽을 봤는데, 벽은 따로 도배는 안 되어 있었고 황토색 진흙인지 시멘트인지 아무튼 그냥 맨벽이었는데, 거기에 약간 유서 같은 글들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돌멩이로 쓴 것 같았는데, 예. 뭐 벽에 대충 제가 기억하기로는 안녕, 다음 생에는 우리 서로 잘 지내보자 이렇게 써 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글이 좀 이렇게 써 있었고, 소주병 몇 병이랑 그다음에 생전 그 여자 모습으로 보이는 사진도 두세 장 정도 놓여 있었는데, 제가 그 사진 속에 여자 얼굴을 딱 봤는데 이게 여러 명이랑 같이 찍었지만 그냥 딱 봐도 이 여자다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선택을 한 게. 네, 그거를 보는데 생전에 이렇게 생겼던 사람이 죽어서 시신이 돼서 여기에 이렇게 매달려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매달려 있다가 그게 썩어서 문 밑으로 굴러 떨어졌다. 이 생각을 하니까 이 여자도 살아있을 당시에는 어떤 최소한의 인권을 보호받으면서 인격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살아왔을 건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반쯤 썩어서 물건 마냥 막 떼굴떼굴 굴러서 밑에 떨어졌다 생각을 하니까 막 굴욕질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걸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온몸에 막 소름이 돋으면서 진짜 나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겠다라는 생각만 가득 차서 호흡도 막 빨라지고 너무 압박도 심해지고 해서 제가 이제 소리를 질렀죠. 친척 형한테. 그 형은 벌써 다른 방을 막 보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형 나가자 이랬는데 이제 좀 안 들리나 봐요, 그 소리가. 그래서 다시 형 나가자고 이랬는데 또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느낌에는 뭔가 소리가 좀 차단된 듯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있는 힘껏 소리 지르면서 형 나가자고 이러니까 이제 그 형이 저 있는 방으로 딱 오더니 야 뭐라고 했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 나가자고 몇 번이나 소리 질렀다 내가 하니까 그 형이 야 와서 이거 한번 보라고. 다른 방이 이렇게 있는데 다른 방도 뭐 문 열고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벽이 파여져 있었고 다른 방으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다른 방을 가니까 그 바닥에 사진이 또 막 깔려 있는데, 아무래도 이 여자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처럼 보이는 그 남자의 사진이 또 여러 장이 한 10장이 넘었던 것 같아요. 그게 막 이렇게 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추측하기로는 그냥 뭔가 좀 헤어짐의 아픔이 있어서 이렇게 했나라는 생각이 그냥 딱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거기 계속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너무 기분 나빠서 일단 형 보고 나가자라고 했고, 형도 이제 약속한 게 있으니까 저랑 같이 나왔죠. 근데 이것도 사실 좀 충격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나왔는데 이 형이 자기가 뭔가를 보여주겠다면서 그 유서 써져 있는 벽에다 대고 소변을 본 거예요. 거기 서가지고. 왜요? 네,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냥 당시에 나 깡 좋다 이런 걸로? 네, 그냥 나한테 그런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랬는지. 예. 저는 저보다 한 살 많은 형인데 막 욕을 했죠. 제가 진짜 뭐 하는 짓이냐고. 아무리 그래도 지금 망자에 대한 예의냐고 그게. 그러니까 그 형은 별로 신경도 안 쓰면서 그냥 막 소변까지 다 볼일 보고 진짜 그렇게 해서 아무렇지 않게 나오더라고요. 예. 네, 제가 이제 그렇게 하고 그냥 집으로 들어가자 해서 다시 산길을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동안 제가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너무 기분이 나빴거든요, 저는.
그리고 문제는 아까 그 집에 저희가 잠깐 있다 나왔지만 그 냄새가 아직까지도 좀 남아서 막 옷에 밴 느낌인데 굉장히 좀 시큼한 냄새가 계속 이렇게 코를 찌르는 것 같아서 저는 기분이 나빠서 별 말 안 하고 그냥 계속 길을 터벅터벅 걸어갔고 이제 그 사촌 형은 저한테 대체 귀신이 어디 있냐, 내가 뭘 어떻게 해야지 귀신이 없다는 걸 너가 믿겠냐 하길래 제가 이제 좀 화가 난 상태였어요 그때. 그래서 그러면 형 나랑 가지 말고 밤에 한번 혼자 올라가 봐라, 그렇게 자신 있으면. 형 혼자 올라갔다 온 거 증명만 하면은 내가 형한테 5,000원 주겠다 라고 5,000원. 이렇게 5,000원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 형이 알았다고 기다려보라고 해서 예. 이제 밤이 됐죠. 그때 한 10시 반 정도였던 것 같아요. 예. 당시에 좀 투지폰 쓰던, 폴더폰 같은 거 쓰던 시대였던 것 같은데 이게 핸드폰이 화질이 진짜 안 좋긴 하지만 사진이 찍히긴 찍히거든요. 그럼요. 예. 네, 근데 이 형이 자기가 찍어오겠다, 증거 사진을. 그러면서 이제 빨간색 후레쉬 하나 들고 핸드폰 하나 들고 그렇게 진짜 산을 다시 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못 갔겠지, 설마 갔겠나 싶어서 있는데 이제 한 1시간 정도 있다 보니까 다시 제가 있는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야 봐라, 네가 말한 그 집 나 다시 갔다 왔다, 나 멀쩡하지 않냐 하면서 사진 봐라 했는데 진짜로 갔다 온 거예요. 그 밤에. 예. 예, 후레쉬로 비추면서 정말 사진을 몇 장 찍어 왔더라고요. 근데 정말 제가 이 형이 정말 깡이 좋다라고 생각했던 게 하필 또 사진을 찍어도 그 유서가 써져 있는 벽 사진을 또 찍어 온 거예요. 밤에 들어가서. 예. 네, 그래서 그것만 보고 대단하다라는 생각만 하고 그냥 5,000원 주고 그렇게 해서 일단락이 됐는데 그렇게 명절이 끝나고 같이 그 집을 갔던 일은 여기서 끝이 나기는 하는데 며칠 뒤에 명절이 끝나서 그 형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좀 며칠 더 있다가 그 밤에 좀 늦은 시간이었는데 이 형한테 전화가 이제 한 통이 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아보니까 자기가 방금 굉장히 이상한 걸 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형 말로는 그때 자기 동네에서는 비가 이렇게 왔는데 이 형이 담배를 피거든요. 빌라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보면서 담배를 한 대 피고 있었다 해요. 이 형 빌라가 이제 3층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그 밑에 길에는 가로등이 하나 있었고 가로등이 빌라 바로 코앞에 있는 건 아니고 한 10m 정도 되는 거리에 이렇게 좀 떨어져 있었다라고 해요. 그때 형이 이제 담배를 입에 물고 불을 붙이면서 자연스럽게 그 앞에 있는 가로등 쪽을 그냥 이렇게 딱 보는데 사람 형태 같은 게 가로등 밑에 가만히 서 있더라는 겁니다. 이 형 말로는. 근데 처음에는 이 형은 워낙 귀신 같은 걸 믿지도 않으니까 뭐 대수롭지 않게 자기도 그냥 빤히 쳐다봤다고 해요. 근데 이 형태가 약간 검은색 긴 머리였고 자기 말로는 뭔가 검은색 원피스 같은 거를 좀 입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해요. 검은색 원피스 같은 거 입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근데 정말 신기했던 게 비가 그렇게 오는데 이 여자가 가로등 밑에서 그냥 가만히 서 있더라는 겁니다. 미동도 없이. 그래서 자기도 담배를 입에 물고 여성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형태를 계속 빤히 보고 있는데 이 형 말로는 갑자기 자기가 문득 깨달은 게 아니 비가 물론 장대비처럼 내리진 않고 부슬부슬 내리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우산도 안 쓰고 저렇게 가로등 밑에 그것도 이 시간에 사람이 그냥 저렇게 미동도 없이 서 있을 수가 있나 하는 의문이 좀 들기 시작했대요. 자기 말로는 자기는 처음에 담배 피러 나온 여자인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 미동도 없이 가만히 서 있으니까 너무 이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깨달은 순간부터 이 형이 느끼기를 갑자기 자기 귀에 미세하게 삐 하는 노이즈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자기가 있는 공간이 숨이 턱 막힐 정도로 어떤 밀폐된 공간에 들어온 기분이 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게 소리가 사실 우리가 아무리 늦은 밤이고 뭐 동네 안쪽에 있는 빌라라 하더라도 집중해서 들으면은 저 멀리에서 나는 자동차 엔진 소리 같은 게 들리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완전히 안 들리고 완전 그냥 주변에 다 차단되는 느낌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의지랑은 상관없이 가로등 밑에 있는 그 형태를 계속 볼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고요. 자기 말로는. 그러다가 막 어떤 거대한 철판 같은 게 자기 가슴이랑 등을 막 팍 누르듯이 숨이 꽉 막히는 느낌이 들면서 담배 피고 있던 손도 못 움직이고 고개를 돌리는 것도 안 되고
근데 이 형이 그때 순간 느낀 게 내가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순간. 그러다가 한참, 자기 말로는 엄청 오래됐대요. 한참 그러고 있었대요. 근데 다시 정신이 딱 들면서 자기가 이렇게 고개를 돌리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주변 소리들이 들리고, 신기했던 거는 손에 들고 있던 담배가 길게 타지 않은 이제 막 불을 붙인 약간 그 정도의 상태였다고 하는 거예요. 순간이구나. 네, 자기 말로는 정말 그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된 것처럼 느꼈는데 예. 실제로는 이제 오래 지속된 게 아니었던 거죠. 근데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면서 근데 이 형이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 야, 우리 그 집 갔다 오니까 내가 별게 다 보인다. 이거 그때 그 뭐 여자 귀신 아니냐? 이러면서 뭐 대수롭지 않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듣자마자 깨달았거든요. 빈집에 있던 그 여자가 맞다고 확신을 했던 게 왜냐면은 그때 저희 아버지가 굴러 떨어지던 시신을 봤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버지 말씀으로는 사실 그 검은색 상하이 한 벌짜리 옷이기는 했는데 그게 약간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부패를 하니까 우리 몸이 군데군데 썩어서 옷도 이게 약간 구멍 난 것처럼 군데군데 썩어 있었고 근데 이제 몸이 부패가 되다 보니까 이게 마치 얼핏 보면은 검은색 한 벌 옷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옷에 구멍이 났음에도. 근데 제가 친척 형한테 당시에 여자가 무슨 옷을 입고 있었다, 뭐 검은색이었다 이런 디테일은 하나도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 형이 그때 본 모습이 검은색 원피스 한 벌이 아니라 사실은 옷 여기저기 구멍이 나 있고 속에 보이던 썩어가던 검은색 살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게 뭐 진짜 영가였는지 정말 헛것을 본 건지는 저도 그렇고 그 형 자신도 사실 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보고 있을 당시에는 정신이 되게 몽롱해졌다고 한 것도 제가 경험한 것과 똑같았고 예. 꼭 다른 세상에 잠깐 들어왔다가 나간 느낌이 들었다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는 그 현상을 이제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네. 그게 사실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확실한 거는 그때 그 형이 말하던 여자의 인상착의와 아버지가 본 그 시신의 인상착의가 너무 똑같았다는 점. 네. 네, 그리고 뭐 그건 아직도 미스테리고 제가 확실히 느끼는 거는 세상에는 분명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존재한다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산에 다녀와서 형이랑 같이 겪었던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좀 해드려 봤습니다. 와, 진짜로 어느 정도 되면 아까 표현하신 그런 꽉 막히고 뭔가 그 주변 공기가 달라지고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거를 저희도 받아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네네네. 공기가 차가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진짜로. 아, 예. 그러니까 비유를 굳이 하자면 약간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와, 그런데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는 이제 그 친척형분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행동을 조금 내가 좀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치고는 그냥 네. 그 잠깐 나타나서 뭔가 경고나 아니면 그냥 압력을 준 거밖에는 없었네요. 그 뒤에는 예, 뭐 다른 맞습니다. 이야기는 없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와, 그래요. 근데 그레이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뭐 귀신에게 쫓기거나 어떤 괴롭힘을 엄청 당하거나 이런 얘기가 아닌데도 이 정도의 레전드 이야기라는 것은 진짜 네네.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셨던 그레이님이 계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네. 그리고 뭐 아쉽게도 이번 이야기 하나만 가지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혹여라도 다른 이야기 가지고 계시면 언제든지 또 말씀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진짜 레전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진짜 기분이 안 좋아지는 그런 이야기인데 무서운 이야기가 또 이런 그 그레이님이 말씀하신 유의 레전드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빈집에 관련된 거는 정확히 어떻게 된 건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진짜 그 귀신이 따라와서 그곳에서 쳐다보고 있었을지 모르는 거죠.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또 시들무에서 많이 알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혹여라도 그런 이야기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오후 10시 3분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저번에 포항에 있는 페모텔 이야기로 등장을 해주셨고 정말 또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분이에요. 이제 두 번째 참여신데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자, 일단은 오후 10시 3분님 다시 한번 찾아와 주셨네요. 너무너무 네.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저번에 페모텔 네. 이야기를 딱 들려주시자마자 또 다른 분께서 맞아요. 거기서 저도 겪은 적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바로 하셨죠. 어떤 분이. 네, 맞아요. 엄청, 저도 그래서 얘기하고 나서 딱 보고 있는데, 떠서 좀 놀랐었던. 근데 네. 그게 신빙성이 왜 있었냐면 네. 오후 10시 3분님은 포항 바닷가 근처에 있는 페모텔이라고만 했지 그 정확한 지역 명칭은 얘기를 안 했는데 그분은 그걸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더 소름 끼쳤던 일이 맞아요. 아니었나 또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도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출발을 바로.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길이시죠. 첫 번째 이야기는 약간 현실공포 같은 건데, 제가 중학생 때 겪었던 일이에요. 근데 미리 이제 시청자분들께 양해 하나 구하자면은, 좀 얘기 들으시면서 제 행동이 답답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근데 어릴 때 겪었던 일이라서 판단이 좀 흐리고 어렸던 점 약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네. 왜냐면 왜 이런 말씀까지도 하시냐면 크고 작고 그런 일들로 이제 꼬투리를 잡는 분들이 계신데요. 굳이 그러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네, 그러니까 네. 듣는 분들이 좀 그거를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이든. 자, 네, 그럼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아직도 약간 트라우마 같은 게 있었던 일인데, 제가 중학생 때 겪었던 일인데, 이 일이 있었을 당시는 여름이 이제 막 끝난, 낮엔 좀 더운데 밤에는 좀 쌀쌀한 딱 그런 날씨였어요. 한 9월쯤이었습니다. 저는 엄청 넓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었는데, 같은 단지에 친한 친구가 2명 정도가 살았어요. 그 중에 근데 한 친구는 같은 동, 같은 라인에 살았는데 층만 다르고 층수는 한 10층 정도 차이 났고요. 그 친구와는 학교를 마치거나 학원을 마치고 자주 만나서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편의점도 가고 저희 동 앞에 있는 놀이터에서 얘기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냈었거든요. 엄청 자주 만나고 친했던 친구인데, 저는 평소에 이렇게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마치면 집에 가고 같은 아파트 친구들도 만나서 놀고 그런 일상을 그냥 살아가고 있었어요. 다녀오면 어머니와 동생 있었고 아버지는 몇 시간 좀 더 있다가 오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학원까지 마치고 집에 갔는데 어머니와 동생은 거실에 있고 아버지께서는 집에 돌아오시기까지는 시간이 꽤 있었어요. 저도 씻고 뭐 정리도 좀 하고 간식도 좀 먹고 거실에 같이 앉아서 얘기 나누면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학원 다니는 거 대신에 과외를 한번 받아보면 어떨까 하는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가족끼리. 그래서 과외 선생님 한 분이 상담을 하러 오실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알겠다 하고 거실에 계속 있었고,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께서도 집으로 오셨어요. 아버지께서 오시고 다 같이 집에서 저녁을 다 먹은 뒤에 약속한 시간에 초인종이 딱 울렸습니다. 제가 나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방문하시기로 하셨던 과외 선생님이셨어요. 제가 문을 열어들었는데 과외 선생님께서는 진짜 환하게 웃으시면서 저를 보고는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거실 식탁에서 부모님 그리고 건너편에는 저와 과외 선생님이 나란히 앉아서 상담을 시작했어요. 선생님께서는 가져오신 서류 가방에서 서류들을 식탁에 쫙 펼치시면서 설명을 시작하였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좀 비상식적인 스파르타 형식의 교육 방식이었거든요. 오호. 좀 강압적이고 네. 억압적인 내용? 그리고 선생님께서 그걸 말씀하실 때도 억압적이셨어요, 약간. 저희 부모님께서는
엄청나게 교육을 시킬 욕심이 있거나 그런 부모님이 아니셨는데 부모님께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학원 대신에 과외 받으려고 하는 거라서 기본적인 시간, 적당한 보충교육 정도만 필요로 한다고 말씀을 네. 드렸어요. 과외 선생님께. 그러자 그 선생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자마자 격앙된 말투로 좀 변하시더니 그거 좀 흥분을 하시는 거예요, 약간. 그래서 애가 성적이 중위권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부모님.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지? 이게 맞나? 이러고 있었는데 상위권에 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제 교육 방식대로 해야 갈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조용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듣고 계신 아버지께서는 그때 딱 처음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시면 저희와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생각을 좀 더 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러자 그 선생님께서는 얼굴도 막 빨개지시고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표정과 그러니까 위화감 조성 같은 식탁도 막 둥둥 치시고 무슨 분위기의 말투로 계속 그 똑같은 얘기를 제안하시는 거예요. 외모는 안경을 끼셨고 예. 스포츠 바지였고 체격은 진짜 약간 운동하신 것 듯한 정도로 건장하셨어요. 덩치가 크셨구나. 네, 근데 키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키는 그렇게 크지 않으셨고 약간 눈이 쭉 찢어진 상태로 말 그대로 그냥 좀 무섭게 생기신 분이셨어요. 과외 선생님이라고는 볼 수 없을 비주얼? 딱 그런 비주얼이셨는데 부모님께서는 이제 참으시다가 그만 나가달라는 듯이 말씀을 하셨는데 선생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시고 이번엔 저를 쳐다보면서 엄청 큰 목소리로 흥분하셔서 계속 그 자신의 교육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저는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부모님도 같이 계시는데도 무섭더라고요. 그 분위기가. 무서워서 막 가만히 이렇게 그냥 막 이러고 있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좀 강력하게 나오시는 거예요. 나가시라고요 하면서 나가세요 지금 당장 저희 집에서 나가세요 이렇게 막 하는데 결국에는 그 선생님께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솔직히. 결국엔 나가셨는데 나가시기 전에 저만 엄청 살기 가득한 표정으로 뭐라고 중얼중얼거리면서 저를 노려보시는 거예요. 뭐야? 저는 너무 무서워서 바로 방으로 들어갔고 그 선생님께서는 결국 저희 집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네. 저희 부모님께서는 나가시자마자 엄청 화를 내시면서 이게 도대체 뭐냐 의아해 하시기도 하고 뭐 우리가 교육 방식을 처음부터 무시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싸우자는 분위기도 전혀 아니었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더 당황스러운 일이었어요 이 일이. 좀 선을 넘었구나. 많이 엄청 심하게 넘으셨어요 네네. 그분이. 이 일이 있고 이틀 정도 뒤에 저는 또 결국 학원을 다니면서 학원까지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는 동생만 있었는데 그날 거실에서 같이 어머니께서 준비해 주신 간식을 먹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는 거예요. 예. 대낮이었어서 택배인가 하고 인터폰 쪽으로 딱 걸어갔습니다. 인터폰을 보시면 초인종을 누른 사람의 얼굴이 카메라로 조그맣게 보이잖아요. 약간 화면처럼. 인터폰 화면 안에는 검은 모자, 흰 마스크, 이 당시에는 코로나 시기도 아니었는데 그리고 검은 패딩을 입은 사람이 보였어요. 모자를 진짜 푹 눌러 써가지고 얼굴이 아예 안 보였고 저는 뭐 한 9월이고 이런데 저렇게 덥게 입었네 하면서 누구세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인터폰 안에 사람은 대답도 없고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하는 거예요. 미동도 하나도 없고. 저는 동생을 불러서 누군지 알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동생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난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은 부모님께 전화를 해보자고 했고 그 말과 동시에 인터폰에 그 사람은 사라졌어요. 제가 우와. 고개를 잠시 돌려서 동생과 얘기하고 있는 사이에. 예. 그 다음 날에 이제 이 일 있고 또 다음 날에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친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친구를 학원 마치고 집 앞 놀이터에서 저는 만났어요. 얘기도 하고 놀 겸. 근데 제가 이 일이 있었던 이 시기에 시청자분들께서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동네마다 벨튀 같은 게 유행을 했거든요. 아, 어린애들이. 네네, 어린애들이 저희 또래 뭐 중학생 이런 애들이
그래서 저는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친구한테 얘기를 해주면서, 왜냐면 그 화면에 비쳤던 사람이 키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었거든요. 그 친구에게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하면서 너가 장난친 거지 이렇게 딱 말했어요. 그러자 그 친구는 자신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계속 장난치면서 여러 번 더 물어봤고, 근데 그 친구가 끝까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어느 정도 얘기를 하면은 그냥 내가 그랬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더 얘기하면 친구가 기분 나쁠까봐 얘기를 마무리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니까 집에 엄마와 동생이 있었는데, 저는 뭐 씻고 제 방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초인종이 또 울렸습니다. 저는 인터폰 쪽으로 곧장 다가갔는데 순간 몸에 소름이 좀 돋았어요. 어제와 똑같은 복장을 한 검은 모자, 검은 패딩 마스크를 쓴 사람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저는 똑같이 누구세요? 라고 했고, 그 사람은 아무 대답 없이 서 있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저는 그 사람이 돌아갈 때까지 앞에 가만히 서서 그 사람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서 있다가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도대체 뭐지? 이러고 방으로 그냥 돌아가는데, 돌아가서 있는데 몇 분 뒤에 또 벨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폰 앞으로 가보니까 또 그 사람이 서 있었어요. 저는 슬슬 화도 나고 집에 동생이랑 엄마도 있는데 짜증도 좀 나고 해서 아니 누구신데요? 왜 자꾸 벨 누르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대답이 없었고 그렇게 그냥 또 서 있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이 돌아가는 걸 확인하고 방으로 다시 돌아가기 전에 엄마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도 찾아왔는 사람인데 똑같은 복장을 한 사람이 계속 벨을 누르고 도망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엄마는 애들 장난치는 거 아니냐, 너 친구 아니냐, 같은 동에 사는. 그래서 저는 뭐지? 아닌가 하고 했는데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이렇게 그날은 그냥 마무리가 됐습니다. 또 바로 다음날, 이렇게 3일 연속인데 바로 다음날 학원을 마치고 집에 왔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동생도 없고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집에 아무도 없었는데 샤워도 하고 혼자 과자도 까먹으면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좀 기분이 좋은 상태였어요. 제가 집에 아무도 없는 걸 그때는 좋아했어서 혼자 좋다 이러고 있는데 또 벨이 울리는 거예요. 저는 인터폰을 확인하고 또 똑같은 사람인 걸 확인하고 3일 연속째. 제가 지금은 후회하는 행동 중에 하나고 그랬으면 안 됐는데 어린 나이에 판단도 흐리고 화가 너무 났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누군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제 친구 같기도 해서 아무리 봐도 바로 그냥 인터폰 확인하자마자 바로 집 문을 열고 나갔어요. 여기서 이제 아파트 구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드리자면 저희 아파트는 엘리베이터가 3개였고 그리고 그 엘리베이터 건너편에 비상계단 입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상계단이 있고 집이 총 층마다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을 들어와서 초인종을 누르고 코너를 돌아서 비상계단 입구로 가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제가 나가자마자 그 사람은 진짜 미친 듯이 비상계단 입구로 들어가는 거예요. 도망가는구나. 네, 그래서 그 뒤를 제대로 제가 못 봤어요. 예. 근데 인터폰으로 똑같은 사람인 걸 확인했으니까 저도 따라 내려갔습니다. 도대체 어떤 페이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따라 내려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저의 달리기보다 훨씬 빨라서 격차도 점점 심해지고 제가 좀 뒤처지고 있었지만 저는 계속 따라 내려갔습니다. 저희 집은 24층이라서 그때 당시에 계단 수가 꽤 되었었는데 한참을 내려가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우뚝 서는 거예요. 진짜 우뚝. 그래서 발소리도 딱 끊기고 해서 저도 제가 있는 그 자리에서 멈췄어요. 예? 근데 그러고 그냥 눈치 게임인지 뭔지 그냥 가만히 서 있는데 둘 다. 저는 같은 동에 사는 친구 이름을 불러봤어요. 너 누구 맞지? 누구 맞지? 이렇게 말했는데 대답이 없다가 휴대폰에 영어 단어를 치면 발음을 들을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소리로 No 라고 들리는 거예요. 계단에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No 하는 소리가 딱 들리는데 확실하게. 저 어린 나이고 뭐 약간 그런데도 너무 무서워서 뭐지? 여기 서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제 쪽으로 뛰어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막 쾅쾅쾅쾅 거리면서 뛰어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진짜 막 거의 울부짖으면서 소리 지르면서 저희 집으로 다시 계속
뛰어 올라갔어요. 근데 진짜 격차가 좁혀오고 너무 무서운데 진짜 그 당시에는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뛰었어요. 예. 그래서 결국 24층까지 도착을 했는데 그 사람은 제가 비상계단 입구로 딱 들어가서 24층 그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했는데 따라오는 걸 툭 멈추시는 거예요. 네. 비상계단 입구에서 그 사람의 캡모자 앞부분만 살짝 나왔고 저는 그걸 확인하고 가만히 서 있었는데 그냥 휙 돌아서 가더라고요. 예. 저희 집문 앞쪽으로 딱 갔는데 너무 무서워서 막 손 떨면서 비밀번호 띠 치는데 아직 안 갔으면 어떡하지? 이래서 일부러 막 한 번 틀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쳐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와, 미쳤다, 이것도. 네, 예. 네, 그거 굉장히 트라우마로 남았던 일이었는데 들어가자마자 가족에게 전화를 딱 돌렸어요, 제가. 뭐 이런 일이 있었다. 너무 무섭다. 지금도 밖에 있을 것만 같다. 네. 근데 이제 부모님께서 경찰에 신고는 하지 마라. 어차피 접수 같은 게 안 될 수도 있고 일단 신고하지 말고 경비실에 한번 전화를 해봐라. 네. 라고 하셔서 경비실에 제가 바로 알렸어요, 곧장. 근데 경비 할아버지께서는 바로 다시 전화를 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네, 이러더니, 제가 잠시만요, 바로 전화 드릴게요, 하시는 거예요. 이제 CCTV를 보신 것 같아요. 다시 전화 와서, 이 사람이 들어와서,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 타서 24층까지 오고 그런 게 다 찍힌 거예요. 근데 얼굴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손에 장갑까지 끼고 있었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부모님께서는 집으로 오셔서 경비실에 또 전화해서 신경 좀 많이 써달라. 저한테도 너무 놀랐겠다 진짜. 네. 혼자 있었는데 진짜 위험했다. 또 혼나기도 했고 왜 나갔냐. 그걸 나가면 어떡하냐. 혼나기도 했고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그날 마무리되고 그 바로 다음날 또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한테 얘기해주면서 제가 약간 이것도 이랬으면 안 됐는데 화를 살짝 냈어요. 너 진짜 너면 지금 말해라. 안 그러면 나 진짜 화날 것 같다. 장난이 지나치는 거 아니냐. 가족 있을 때도 벨트하고 너무 무서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이제 막 화를 내면서 저거도 아니라고 했지 않냐. 난 진짜 아니다. 내가 뭐하러 그러냐. 너네 부모님이랑 너 나랑 너 아는데 그거 해도 한 번이지 어떻게 3일 연속으로 내가 그러겠냐. 예. 그래서 진짜 그 친구는 아니다 하고 근데 제가 그때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과외 선생님. 그러니까 진짜 어른이고 예. 설마 그러겠냐 싶지만 지금 나이가 제가 들고 나서 생각해도 뭔가 진짜 그 사람일 것만 같거든요. 네. 그 눈빛이 진짜 널 내가 조만간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눈빛이었거든요. 마지막에 예. 두고 봐라. 나가실 때 쫓겨나가실 때. 그리고 벨 눌렀을 때 인터폰도 계속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뭔가 그 모자로 원래 머리 긴 사람들은 막 튀어나오잖아요. 네. 근데 스포츠 컷이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없었고 키도 좀 뭔가 별로 안 컸고 근데 체격은 또 있었고 패딩을 입었다 하더라도 그 달리기 제 또래였으면 솔직히 그렇게 차이는 안 났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도 그렇고 과외 선생님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예. 제가 그래서 부모님께도 과외 선생님인 것 같다 얘기를 했는데 부모님께서는 에이 그냥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린 나이에 탐정 마인드가 발동해서 네. 계속 또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과외 선생님이다 이러고 이 일 있고 나서 아파트 단지 같은 곳이 좀 무섭게 느껴졌거든요. 저는 아이고, 무서울 수밖에 없죠. 네 아파트 단지만 봐도 큰 단지 있잖아요. 엄청 뭔가 무섭고 또 제가 고향 내려갈 때마다도 아파트 단지 가면은 그 사람이 또 막 어떻게 하는 거 아니겠지를 그 이후로 고등학생 때도 그렇고 계속 생각을 했었거든요. 항상 마음을 졸이면서 집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결국에는 용의자가 누군지는 모르게 끝이 나버리네요. 아직도 모릅니다. 네. 아직도 누군지 모르고 솔직히 그때 당시에는 친구도 계속 의심이 갔었던 이유가 유행이었고 그때 근데 그래도 그렇게까지 아니라고 하는데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고 제가 왜 그 용의자를 2명 생각했냐면은 2명과의 저의 관계를 왜 말씀드렸냐면 그 큰 아파트 단지에 하필 그 동에 하필 24층 이거는 저희 집을 아는 사람들이 벨티를 한다라는 걸로만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2명을 계속 제가 의심을 했지만 결국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네. 생각해보면 그 층을 나눠가지고 야 너 누구지? 이렇게 얘기했을 때 no 이렇게 네. 했잖아요. 그 어플을 이용해서. 네. 그러니까 목소리를 들키지 않으려고 한 수법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No, 네, 맞아. 뭐야? 제가 들었어요. 뭐지? 제가. 깜짝. no, 이런 네, 식으로. 네. 와 얼마나 무서웠을까. 진짜 무슨 저는 공포영화인 줄 알았어요, 진짜 그 당시에는. 미안해요 오열씨 사부님. 왜냐면 지금 네. 들리니까 뭐야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깜짝 놀랐, 네. 얼마나 무서우셨으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도 갑자기, 놀라가지고. 이런 소리인 거죠? 네, 딱 저 소리였고. 근데 그게 아파트 기상계단이어서 막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가. 예. 제가 딱 서가지고 서 있다가, 너 누구 맞지? 누구지? 이렇게 딱 했는데, 바로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좀 있다가 갑자기, 너, 이렇게 하길래, 뭐지 이게? 이래서, 그냥 무섭기도 하지만, 솔직히 좀 얼탔거든요. 멍쪄가지고, 뭐 하자는 거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뛰어 올라오길래, 저쪽으로. 네, 진짜 그렇죠. 무서운 경험을 네. 했습니다. 아니 시청자분들이 제가 이걸 트니까 갑자기 돌비 아니냐고 범인이. 그렇게 몰아가시면요 접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좀 소름 끼치는 뭔가 별말은 없지만 정말 소름 끼쳤던 이야기였어요. 첫 번째 이야기가. 네. 자 이제 두 번째는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건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 얘기는 제가 겪은 얘기는 아니고요. 저의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얘기를 해주는 얘기인데, 네. 저도 이 얘기를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친구가 엄청 어린 초등학교 때 겪었던 일인데, 계절은 여름이었습니다. 매우 더운. 친구가 집에 다른 가족분들도 사시는데, 그날은 집에 형, 할아버지분, 친구 이렇게 세 분이서 집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네. 친구는 원래 거실에서 형이랑 같이 자는데, 그날은 할아버지와 안방에서 함께 자고 형은 거실에서 잤다고 저한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랑 제 친구랑 엄청 각별한 사이였는데, 유독 할아버지를 많이 따르고 그런 사이였는데, 할아버지께서는 항상 뭔가 옛날 얘기를 들려주시는데 귀신 관련된 얘기를 많이 들려주셨었대요. 할아버지께서 과거에 겪었던 일이나 그런 일들을 많이 들려주셔서 제 친구는 또 그런 얘기를 듣는 걸 좋아했대요, 어릴 때부터. 근데 그날도 이제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무서운 얘기 해줘 이래서 무슨 얘기를 듣다가 스르륵 잠에 들었는데, 할아버지께서 한 팔로 팔베개를 해주신 상태로 자고 있었습니다. 눈을 뜨면 제 친구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눈을 뜨면 안방의 문이 바로 보이는 구조였고, 친구와 할아버지 뒤로는 베란다 창문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더워서 방문과 베란다 창문을 싹 다 열어놓고 자고 있었는데, 새벽에 갑자기 친구가 눈이 딱 떠지더래요. 예? 그냥 눈이 딱. 근데 할아버지 팔베개 상태도 그대로고 아무런 이상은 없는 것 같은데 몸이 안 움직여지더래요. 그 친구는 어려서 가위 이런 것도 모르니까 당황해서 끙끙거리고 있었대요, 그냥. 근데 등 뒤로 서늘한 바람 같은 게 슥 불더니 순간적으로 갑자기 오싹한 기운이 팍 들더래요. 예. 털이 다 설 정도로. 눈을 뜬 채로 움직일 수는 없는 상태에서 앞에 보이는 열려있는 문을 똘망똘망 쳐다보고 있는데, 그 문 밖으로는 주방과 식탁 그리고 냉장고의 앞면만 딱 보였어요. 그 안방 벽에 가려져서 냉장고의 앞면만 딱 비스듬하게 보였는데, 냉장고에 왜 가정집에 자석으로 붙어있는 쿠폰, 메모지, 중국집, 치킨집 같은 메뉴판들이 막 붙어있잖아요. 그게 갑자기 한 번에 두룩 떨어지더래요. 그냥 갑자기. 그 자석으로 붙어있던 게 그냥 갑자기 다 떨어지더래요. 그러더니 하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지더래요. 마치 휴대폰 진동 소리는 아닌데 이게 무슨 밖에 하늘에서 뭔가 엄청난 큰 뭔가가 와서 그게 진동하는 소리처럼 들렸대요. 그 소리가. 그 소리와 함께 주방 쪽에서 퉁퉁 치는 듯한 소리가 들리더래요. 쿵퉁퉁 하다가 쿵쿵 하기도 하는 그런 소리가 연속적으로 들리더니 친구는 너무 무서워서 떨고 있었는데, 그 순간 할아버지께서 팔베개를 하지 않는 다른 손으로 진짜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친구의 눈을 쓱 감겨주시더래요. 예. 마치 다 안다는 듯이.
그냥 슥 감겨지더래요. 친구는 눈을 감은 채로 웅거리는 소리랑 여러 가지 기괴한 소리, 퉁퉁쿵 하는 무언가를 치는 듯한 소리를 듣다가 잠에 들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그냥 일어났는데 할아버지께서는 이제 그냥 거실에 계셨고 친구가 눈을 뜨자마자 부엌으로 갔대요. 네.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에 그거 떨어졌으니까 부엌에 가서 확인해봐야겠다 하고 딱 갔는데 붙여져 있더래요. 오.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가서 할아버지 어제 내가 새벽에 봤는 건데 냉장고에 붙어있던 이 자석들이 다 떨어졌다 한 번에. 근데 여기 지금 붙어있네 할까? 할아버지께서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TV만 보시더래요. 그래서 친구가 그 할아버지 옆에 딱 붙어서 할아버지 어제 내가 그렇게 봤다니까? 진짜 갑자기 뚝 떨어졌다니까? 그리고 무슨 이상한 소리 들리고 하는데 할아버지께서 괜찮아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냥 이렇게만 말하시더래요. 근데 친구가 그때 어린 나이에 봐버렸대요. 할아버지가 떨고 계시더래요. 몸을 좀 부들부들 떨고 계시더래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이 일이 있고 먼 훗날에 성인이 돼서 원래 형제네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좀 많이 싸우잖아요. 네. 소통이 별로 없었다가 성인 돼서 형이랑 차 드라이브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차에서 제 친구가 형에게 얘기를 꺼냈다고 했습니다. 네. 아 근데 형 내가 초등학생 때 겪었던 일인데 그 왜 우리 옛날에 살던 집에 그 집에 내가 자고 있었는데 새벽에 갑자기 눈이 탁 떠지더라고. 근데 갑자기 냉장고에 붙어있던 메뉴판들이 갑자기 다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자마자 형이 진짜 화들짝 놀라더래요. 그러더니 말을 더듬거리시면서 얘기를 시작하셨대요. 나 거실에서 잔 날 아니야 막 이렇게 막 흥분한 상태로 얘기하시는데 맞다 그 나랑 할아버지랑 안방에 둘이 자고 그러니까 그래 네 안방에서 할아버지랑 둘이 자고 나 거실에 잤을 때 맞아 했는데 와 이러더니 왜 형 왜 이랬는데 형님도 이제 어리실 때 거실에서 잔 날이었는데 그날이 여름에 새벽에 깨서 물을 마시려고 주방으로 향했는데 거실에 일어나서 주방으로 향하면은 향하기 전에 살짝 복도식으로 길이 좀 있었어요. 주방으로 향하고 있는데 긴 머리의 여자 형체가 귀신이죠 이제 냉장고 옆면 앞면은 제 친구한테서밖에 안 보였고 옆면 앞에 서서 머리를 쿵쿵 박고 있더래요 그냥. 냉장고에다가? 네. 그러니까 똑같은 날이었던 거죠. 퉁퉁 계속 한참 박더래요 그냥. 그때 동시에 갑자기 베란다 쪽에서 웅후 들리더래요. 형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감이 눌린 건 아니고 실제로 일어났을 때였는데 네. 그냥 서 있었대요 그냥.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귀신인가 뭔가 하고 있는데 귀신이 머리를 박은 채로 고개만 형 쪽으로 휙 돌리더래요 갑자기. 근데 형님이 아무것도 눈도 못 감고 그냥 이렇게 뚝 보고 있는데 호랑이를 만나면은 사람이 막 얼어붙잖아요. 네. 산에서 막 호랑이나 멧돼지 만나거나 하면 딱 그 느낌이었대요 그냥. 만나본 건 아니지만. 근데 귀신이 사람이 느껴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귀신이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은 검은 자와 흰 자가 다 있었고 귀신이 그냥 이거 뭔가 살아있는 사람 같은데? 하는 그런 느낌이 딱 들더래요. 네. 한쪽 눈도 마치 사람의 눈빛, 검은 자와 흰 자가 다 있는.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눈도 못 감고 그 귀신의 눈을 계속 보고 있는데 귀신이 갑자기 머리를 냉장고에서 툭 떼더래요. 근데 형은 쳐다보지도 않고 툭툭 걸어가다가 안방문이 열려있었잖아요. 안방을 툭 보더래요. 네. 보더니 한참을 거기 서 있다가 그냥 화장실로 휙 들어가 버리더래요. 심지어 문도 닫더래요. 문도 쿵 닫는 건 아닌데 스르륵 문을 닫고 그냥 그렇게 들어가 버리더래요. 형은 몇 분 정도 더 서 있다가 그냥 물이고 뭐고 다 모르겠고 거실에서도 못 잔다. 바로 거실 앞에 있는 원래 형 방, 네. 형 방으로 들어가셔서 문을 잠그고 한참 무서워하다가 잠에 들었대요. 네. 형님도 바로 일어나자마자 똑같이 할아버지께 여쭤봤대요. 할아버지께 여쭤봤는데 할아버지께서 형한테는 말씀을 해주시더래요. 이사를 가야 될 것 같다. 원래 한 번도 이 집에서 이런 일이 없었는데 어제 뭔가 온 것 같다.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이 얘기만 그냥 반복하시더래요. 떠시면서. 그래서 형은 근데 할아버지 귀신이 아닌 것 같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할아버지께서 날 따라다니는 것 같다. 딱 이러시더래요 그냥. 그러니까 제 친구한테 과거 무서운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싹 다 똑같은 귀신이 나오는 얘기였어요. 이 귀신. 이 냉장고에 머리를 박고 있던 귀신이 나오는 그런 얘기였는데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엄청 오랜 동안 이 귀신이 안 나오다가 또 왔다, 또 왔어, 또 온 것 같다 이렇게 하시더래요 그냥. 그래서 형은 걱정되기도 하고 할아버지께서 이제 존경하는 할아버지가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원체 어린애처럼 무서워하시길래 막 귀신 모습도 설명해 드리고 하니까 더 떨시면서 맞다 걔 맞다 이렇게 하시더래요 그냥. 예. 네, 얘기는 마무리가 됐는데 좀 와, 무섭게 무섭다. 들었던 얘기였어서 제가 이렇게 사연으로 가져왔습니다. 아니 그러면 친구의 네. 그 친구분이 그 할아버지분의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들어놓은 상태인가요? 들어놓은 상태로 그 일을 겪은 겁니다. 아. 근데 그 친구는 그게 그 귀신인지를 몰랐대요. 야, 이거 무슨 사연인지 궁금하네. 그 왜 따라다니는 건지. 저도 그거까지는 제가 모르고 친구랑 형도 더 안 물어봤대요 할아버지께. 예. 더 못 물어보고 그러고 진짜 실제로 이사를 갔어요. 다른 동네로. 예. 그냥 다른 가족들이랑 얘기해서 그 할아버지께서 그 얘기 꺼내시자마자 바로 오케이 해서 이사를 가셨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하긴 했는데 모르죠. 할아버지께서 혼자 겪으시고 계실지도. 야. 아니, 오늘 10시 네. 3분님께서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신 거예요. 귀신 이야기랑 그리고 현실 공포 이야기인데 둘 다 네. 너무 무서운데? 아니, 냉장고에 머리를 계속 박고 있었다는 걸 상상을 해보니까 그 밤에 그죠. 머리를 계속 그냥 네. 오, 소름 끼쳤어요. 그리고 그 네. 벨트 그것도 no 네. 이렇게 한 것도 아 노우는 진짜 와, 신박하긴 하다. 그렇게 대답하는 게. 신박하기로 하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사이코패스 분들이 하실 법한 행동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제정신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가외 선생님의 뭐 그런 철학은 알겠어요. 근데 거의 뭐 싸우자는 식으로 이렇게 선 넘는 거잖아요. 그걸 엄청 계속 선 넘었죠. 강요하면서 네. 굳이 그럴 이유가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저 생각도 똑같은 게 전혀 그러실 필요도 없었는데 저희가 바로 부정을 한 것도 아니거든요. 저희 부모님이나 저도 그냥 고개 끄덕이면서 얘기 들어주면서 아 이러고 있었는데 본인이 혼자서 갑자기 흥분을 하시더라고요. 얘기하다가 엄청 격양되고 무시받는 걸 싫어하시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시를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살짝 부정을 했으니까 그 교육 방식에 대해서 계속 그리고 저를 뭐라 했어요. 부모님이랑 저를 애 이렇게 놔둘 거냐 이렇게 그냥 있다가 나중에 커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다. 먼저 이렇게 무시했네. 네. 아니, 말이라는 게 10시 3분님이 공부를 못했다고 쳐도 네. 돌려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돌려서 이제 딱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걸 직설적으로 자기는 얘기하고 직설적으로 얘기 듣는 거는 싫어한다는 게 좀 그렇긴 하네요. 네, 엄청 좀 그랬죠. 그리고 이 일인 진짜 아파트 단지 일은 제가 지난번에도 어쨌든 사는 그런 건물, 사람들이 사는 건물, 여러 명이 사는? 제가 그래서 약간 이런 건물, 그런 장소에 대한 트라우마가 아직도 좀 있긴 하거든요. 그럴 수 밤늦게 집에 있겠네요. 돌아오면은 좀 무서운데? 이러면서 괜히 주변을 살피게 되고. 비상계단도 무섭고. 비상계단은 그 이후로 제가 진짜 안 갔던 것 같아요. 진짜 소름 끼치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근데 워낙 또 말씀을 잘 하시다 보니까 거기도 빠져들어가지고 또 그렇게 잘 들었던 것 같아요. 시간 지나가는지 또 모르고. 진짜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돌비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와, 근데 10시 3분님께서 이야기 두 가지 들려주셨지만 두 가지 다 소름 끼치게 여러분들이 몰입을 해서 잘 들으셨을 거라 믿어 의심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떨린다고 하시는데 전혀 안 떠시면서 얘기하시면서 떤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네, 정말 쓰잘데기 없는 걱정입니다. 지금처럼만 해주시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도 감사하고요. 항상 사람 조심, 귀신 조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